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석탄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39명에 대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에 패싱을 당했다. 네. 또 14일이죠. 검찰청에 출근을 하면서 7초간의 침묵. 이게 인사 불만의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총선 전에 원래는 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2월 인사니까 이 총선 이후로 하기로 미뤘고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다. 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패싱을 당한 겁니까? 완전히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해서라고 그렇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협의는 이렇게 의견 듣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분한 협의는 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물어봤을 때 패싱 당했냐 물어봤을 때 7초간 말을 안 했는데 7초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검찰 인사 얘기는 매년 2월, 8월이 정기 인사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네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렇죠. 지난 2월 달에는. 그리고 또 총선이 4월 달에 있었어요. 네, 총선 앞두고 하면 또 그렇죠. 그때는 또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한 거는 그 시점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건 없고 다만 이제 지난 연말부터 검찰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갈등설이 계속 좀 나왔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면 조사 소환을 해서 좀 조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산에서는 벌써 다 조사 나올 것도 없고 다 뻔한 건데 그걸 꼭 망신 줘야 되느냐. 그래서 좀 발끈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바뀌면서 검찰 인사가 또 있으니까 오비 일학격으로 좀 오해를 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지난 11일 인사 협의를 하면서 좀 인사를 늦춰달라. 지금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 2일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그러면서 이 검사들도 3명이나 보강을 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한 달 내에 끝내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6월 중 정도나 7월쯤에 인사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대통령실과 이 법무장관은 바로 12일 날 전격적으로 물러날 검사장이라든가 고검장들한테 통보를 하고 13일 날 인사를 단행했어요.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좀 오해를 받은 소지는 있는 거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한참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 담당 또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검찰총장하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그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실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갈등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이번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거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들고만 있었어요. 그 크게 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하나는 그 디올백하고 도이치모터스 두 개거든요. 도이치모터스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그 대학교 후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었거든요. 그래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결론은 거의 있는 거고 또 디올백도 사실은 당사자가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하고 그 김건희 여사 이 둘 얘기 들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갖고 너무 좀 오래 끌어서 좀 오해를 산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매끄럽지 않은 좀 인사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용산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문제 이걸 놓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내는 내 가족이고 국민은 하늘이다. 아내 문제라고 그래서 가족 문제라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쿨하게 좀 나가도 될 건데 너무 좀 보호하는 집사람 아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러다가 자칫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논리에 자꾸 좀 휩싸이지 않느냐 뭐 좀 이런 좀 걱정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 점이 좀 걱정이 되기는 그렇죠. 돼요. 옛날 YS도 김현철 아들 감옥 들어가고 DJ도 세 아들 다 사법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사람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뭔가 좀 일이 자꾸 꼬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 한두 달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느 사람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하이에나한테 던져놓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상남자다 이렇게 축에 세우면서 윤한 갈등의 그 틈새를 또 비집고 들으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상남자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수사 지휘라인을 그러니까 지검장뿐만 아니라 그 차장들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다른 차장들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탄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 의혹이 자꾸 증대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그 뭐 300만 원짜리 백 받은 거 도이치모터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자꾸 감추고 비호하다 보니까 판이 커지는 거 아닌가. 말씀하셨지만 고 박사님이 홍준표가 뭐 자기 아내를 하이에나한테 던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상남자다 했는데 그건 꼰대 같은 말이죠. 어떻게 검찰 수사 맡기는 거를 하이에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도 그럼 하이에나 출신이게요? 그거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무죄를 좀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떳떳하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최재형 목사한테 당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떳떳하게 좀 공권력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줘라. 이렇게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왜 하이에나한테 던져진 것처럼 하는 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원 높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 아내도 공정과 상식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내 아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나는 목숨까지도 걸겠다. 이런 시원한 말 좀 못하나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전주지검장. 그렇죠. 그 과거에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때 대변인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실세라고 해서 하면은 또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의 그 호흡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게 과거에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검찰총장이 허수아비가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저는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지만 검찰에 관한 양심의 측면에서 좀 수사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한 몸이 돼서 또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결국은 뭐 수사를 안 한다,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수사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인사에서 자꾸 나온 얘기가 한가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하고는 가까울수록 좋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멀수록 좋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입김이 좀 강하게 끼친 거는 사실이거든요. 또 한동훈하고 또 가까웠던 사람들이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치적인 파장이 로 확대되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또 한동훈의 또 대결이라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일파만파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저는 윤 대통령이 좀 부인의 문제에서는 좀 손을 좀 떼고 좀 니네 법대로 좀 해봐라. 우리나라 검찰 양식이 있는 데 아니냐. 니네 좀 해봐라. 그 대신에 명예는 좀 지켜주고 수사는 마음껏 해라. 이런 좀 지시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윤 대통령이 그 정도 저는 배포도 있고 쿨한 면이 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사실 대통령 된 거잖아요. 예. 그걸 또 비틀어서 얘기하면은 나는 그 아내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아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쿨하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쿨하게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은 검찰도 수사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지면 나올 것도 없는데 예. 움켜쥐고 자꾸 가리니까 뭐가 있나 하는 건데 뭐가 나올 게 있나 이렇게 싶어요. 저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저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았잖아요. 뭐 의사 파업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도 그렇고 사실 털면 나올 게 없어요. 예. 근데 자꾸 숨기고 뭐 대노했다 진노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이 뭐가 있구나. 이래서 일파만파가 되고 또 민주당이 저 공작 정치 또 상대 또 이 뒤통수 때리기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건이 소문이 자꾸 확산 일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용산에서의 그런 생각이 아니 검찰총장이 지금 2년이나 됐는데 실제로 이렇다 할 성과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이 없지 않냐. 저도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그렇죠. 했습니다. 고 박사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수사를 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느냐. 이런 불만이 또 용산은 용산대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이나 했지만 그동안 수사를 한다는 게 그냥 열 손가락 아니에요. 20손가락도 부족할 정도인데 뭔가 하나 내놓은 거 없고 가장 중요한 이재명 수사 영장 기각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수사. 그러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좀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뭐 수사를 한다만 하고 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전 경기대 교수가 이번에 비례대표 당선인이 아주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 굼뜬 수사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넘기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냉소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왔고 또 윤 대통령이 신임하던 사람들을 경찰총장부터 검찰총장부터 핵심에 박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들을 정광석화처럼 저는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김정숙 여사 문제 그것도 고발된 거거든요. 다 고발됐죠. 김혜경 여기도 법카도 액수도 많은데 전단태까지 구성해 10만 원짜리 하나 갖고 기소를 했어요. 딴 것도 하지도 않고. 김정숙도 과거에 그 뭐 통치 자금 특활비 갖고 뭐 관봉권을 명품 5만 원짜리 그냥 명품을 얼마나 많이 사댔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 뭐 전용기 끌고 저 타지마할까지 관광가 이게 인사 개입한 것부터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도 하나도 손 대지도 않았어요. 또 뭐죠?
송철호 그때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때 사건. 청와대 8개 조직에서 선거 개입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뭐 검찰 수사가 뭐 지금 뭐 일부는 재판 중이지만 뭐 확실하게 매듭을 좀 못 짓고 있고, 또 해수부 공무원 왜 피살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어정쩡 뭐 모든 게, 예를 들면 라인 오티너스 그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공직자까지 개입된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그때 네. 이름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것도 뭐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되는 네. 거기다가 네. 이 문재인 사이 서창호, 네. 그 특혜호 그렇죠. 언제부터 수사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저보다 하라기도 거의 네. 이미 끝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리 주고 뭐 국회의원 시켜주고 사위 취업시키고 뭐 여러 가지 편의 봐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문 다해 그 가족들 동남아 또 가서 그 편의 다 봐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직무상 대가성 그 뇌물이거든요. 뇌물이죠. 네. 제3자 뇌물 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가 아니라 이원석, 미적거리는 이원석의 무능함을 공격하는 공격용 인사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정말 인품이라든가 그동안의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똑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뭐 큰 문제가 없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왜 이렇게 수사가 굼뜨느냐, 수사 능력이 떨어진 거냐, 무능한 거냐, 아니면은 거야. 네. 지금 이번 총선 말고 전에 총선에도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거야의 정치권 눈치 보기냐. 검찰에서 여차하면 탄핵한다고 나서니까 검찰들이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눈치 보기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2년 됐지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192석 나오니까 아예 손을 놓은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저 쌍방울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언제 것입니까? 이것도 수사가 진전이 없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민전 당선인까지 나서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이런 얘기 듣고 아주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 문재인 때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어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기소 불기소를 결정 안 하고 그냥 꾸물쩍거려 지금 정권에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이거를 매듭을 졌어야죠. 매듭 짓자고 계속 들고 있다가 대면 조사한다고 부른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화가 날 만은 하죠. 어쨌든 지금 이번 인사로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16일자로 부임을 하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수사, 전주지검장 있을 때 그 사이 서창호 씨 수사를 해왔고 또 성남 FC 사건 이재명 수사에도 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좀 확실하게 좀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지금 예측 전망에 불과하죠. 그렇죠.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꾸 어제는 저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CBS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히 뭐 실수인지. 그 좌파 CBS는 완전히 좌파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검찰도 저렇게 주눅이 들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가 용산 측에서 이번에 중앙지검장 또 수원지검장 다 갈아치우면서 어차피 22대 개원이 돼가지고 들어서면은 이 특검이다 뭐다 해갖고 특검 전국이 시작되고 뭐 탄핵까지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정의 칼날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완전히 손을 떠나는 거예요. 레임덕이 아니라 대두도. 야당은 공격에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다른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부권 하나하고 사정의 칼날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해야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뭐 여러 가지 선거 사범도 많잖아요. 고발된 것도 많고 여기도에 대해서 빨리 정광석화처럼 수사해서 그것도 재판해서 넘겨서 국회의원 금배지 뗄 놈들은 빨리빨리 떼버려야죠. 그런 놈들을 계속 미적거리다가는 임기 4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 패싱을 당했다 어쩌다 하지만 뭐 나름대로 협의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되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수사는 수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지만 이재명, 문재인 수사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 여러 가지 쌓였던 비리 또 현 정권 들어와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야권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비호하려고 그랬다고 방탄 인사다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더 큰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적거려 무능한 탓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7초간 뭐 말을 안 하고 무언의 뭐 항의를 하다시피 했는데 저는 그럴 자격은 없다고 봐요.